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시작된 산불이 1만 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부 지역에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3주년을 맞은 가운데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LG 세탁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비자는 해당 모델에 대한 리콜을 촉구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전 직장 동료들에게 불을 지르며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동굴에서 방문객들이 먹다 남긴 과자 봉지가 발견되면서 동굴 생태계 전체가 위협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화재가 하루 만에 1만 에이커를 태우며 확산하자 인근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오후 렌초 산타 마가리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빠르게 번지면서 오늘 1만 에이커 이상이 전소됐고 진압률은 0%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화재가 엘카리소 지역 등 리버사이드 카운티 방향 쪽으로 번지고 있으며 특히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 wind phenomenon that's known as the Elsinore effect, where winds will burn downhill in the afternoons. So many of those community areas have been put into an evacuation order. For any of the residents that are in Riverside County, if you can go to rivcoready.org, that's information that you can sign up for to get any of the evacuation warnings or orders that are in place. 현재 로빈슨 렌치와 트라부코 하일랜드, 실버라도 캐년 등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일부 지역에 대피 경고와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산불로 인해 연기 냄새가 나거나 재가 보이면 창문과 문을 닫고 실내에 머물거나 가능하다면 대피소를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는 공공사업국 직원들이 중장비를 이용해 작업을 벌이던 중 발생한 불꽃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내일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원들이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등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 피해자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1세기 최악의 참사로 꼽히는 9.11 테러. 2001년 9월 11일 미 국내선 항공기 4대가 이슬람 무장 조직 알카에다에 납치돼 테러에 이용됐고 맨하튼의 상징이었던 세계 무역센터와 국방부 청사 펜타곤 등이 잇따라 무너져 3천여 명이 숨지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무역센터 건물이 있던 자리엔 거대한 연못이 조성됐지만 당시 끔찍한 테러에 대한 피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I think 23 years later, and we are still dealing with the effects of that fateful day. We are still losing first responders, construction workers, sanitation workers who were down on the pile at ground zero, to 9/11 related illnesses. It's not just the 2,977 lives we lost that day. 9.11 테러에 투입된 후 건강 문제로 숨진 소방관의 수는 360여 명에 달합니다. 당시 현장의 독성 오염 물질과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 부상 등에 의한 후유증 때문입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9.11 테러 직후 현장에 출동한 직원 가운데 현재 11,000여 명이 신체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고 이 가운데 3,500여 명은 암 환자로 알려졌습니다. And we lost 28 FDNY firefighters this year alone. 28. It's staggering. 피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9.11 테러 보상을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이 고갈되면서 보상 신청을 늦게 했거나 이후 질병이 생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명확하고 체계적인 보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회도 초당적인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ore than 20 years on, we have a solemn duty. First, to stand up to terrorism at home and abroad. Second, to support the victims of state-sponsored terror attacks like 9/11 and their families. This isn't a partisan issue, as you can see. It's a bipartisan issue. It's an American issue. It's a human issue. 지난 5월 마이클 로울러 등 민주당과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들은 미국의 테러 피해자 지원 기금을 더욱 확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9.11 테러 피해자뿐만 아니라 1983년 베이루트 대사관 폭탄 테러 등 다른 테러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LG 세탁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한 소비자가 리콜과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샬럿 지역에 거주하는 제니퍼 카스머는 최근 LG사의 탑로딩 워싱머신 제품을 사용하다 예상치 못한 폭발 사고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카스머는 폭발 당시 엄청난 소리가 들렸고 세탁기를 확인해보니 나사가 다 빠지고 세탁기의 상단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It's very, very loud, and it was like you're watching this action adventure movie with all of these bombs going off.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everyone is safe and that this doesn't happen to them within their homes where you think you're safe and secure. 카스머는 해당 세탁기 모델이 지난 2012년 리콜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리콜 제품의 일련 번호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LG 측은 카스머의 컴플레인 직후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한 동시에 카스머의 세탁기 제품은 리콜 대상이 아니라며 부피와 세탁 코스 선택도 중요하다며 이런 폭발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카스머는 해당 세탁기 모델의 제품을 리콜해야 한다며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에 리콜을 촉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시건주에서 한 남성이 전 직장 동료인 여성 2명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쯤 W 그랜드 블러바드에 있는 건물 앞에서 한 60대 남성이 차에서 내리던 두 여성을 향해 다가가 차량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50대 여성 1명과 60대 여성 1명이 얼굴과 목 그리고 어깨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용의자도 경미한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ust walked up to it and lit them on fire. I heard nothing but screaming. That's something you see in the TV and movies. You know, I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It was crazy. It is in temporary serious condition right now. Burns to their upper torso, face, neck and shoulder areas. 경찰은 남성이 최근 직장에서 해고된 가운데 이 같은 이유가 여성 직원들과의 다툼 때문으로 보고 보복성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했습니다. 현재 당국과 소방국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용의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이끌던 남성 2명이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연방 기소장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테러그램 콜렉티브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지지하고 인종적 폭력을 조장한 단체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백인 인종이 우월하며 정부가 백인 민족 국가를 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폭력과 테러리즘이 필요하다며 인종 전쟁을 선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부와 정치계 인사들과 같은 타깃을 설정해 적으로 명시하며 테러 공격을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단체의 리더였던 34살의 댈러스 험버와 37살의 매튜 앨리슨을 증오 범죄 조장 4건과 연방 공무원 살인 조장 3건, 위협적인 의사소통 혐의 등 모두 15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험버와 앨리슨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각 최대 2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동굴 국립공원에서 먹다 남은 과자 한 봉지가 발견된 것을 두고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칼스베드 동굴 국립공원은 최근 한 방문객이 물 외에 아무것도 반입할 수 없는 빅룸 동굴 안에 치토스 과자 봉지를 떨어뜨려 동굴 생태계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원 측은 옥수수 과자는 동굴의 습기로 부드러워지면서 미생물과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서 과자 주위로 동굴에 서식하는 귀뚜라미와 진드기, 거미, 파리 등이 새로운 먹이 사슬을 형성해 주변으로 퍼져나가 악취가 생기는 등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자 봉지가 쏟아져 있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동굴에서는 생태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칼스베드 동굴 국립공원의 빅룸은 북미 최대 규모의 단일 동굴로 길이 1200m, 폭 191m, 천장 높이 110m에 달하며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 산타클로스로 유명세를 떨친 한 남성이 여러 건의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체로키 경찰국은 78세 남성 베비어 헤스브룩 슬레이트를 11건의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슬레이트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5살 남아 등 다수의 어린이를 자택으로 불러 성적 학대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슬레이트는 체로키 지역 유명 테마파크의 산타클로스로 알려진 인물로 지역 주민들도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have a lot of grandchildren, so it's very shocking. I've met him with him several times, and he's just really always been a super nice person. So I'm very shocked to hear that. 한편 경찰은 슬레이트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수십여 개의 무기도 발견됐다면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계란이 식중독균 위험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마일로스, 포울트리 팜스와 토니스 프레시 마켓사의 계란을 섭취한 65명이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확인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밀로스, 포울트리 팜스와 토니스 프레시 마켓 브랜드의 라벨이 붙은 모든 종류의 계란 제품입니다. 리콜된 계란은 일리노이주와 미시간 등 3개 주에 있는 레스토랑과 매장에 유통됐지만 살모넬라균 발병 사례는 캘리포니아주와 아이오와, 콜로라도 등 모두 9개 주에서 확인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리콜된 계란이 있다면 즉시 버리거나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특정 상품 번호의 캔텔럽 멜론 역시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애리조나주에 본사를 둔 이글 프로듀스사의 캔디라는 브랜드로 판매된 캔텔롭 멜론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224상자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멜론은 지난 8월 13일부터 17일 사이 미시건과 미주리 그리고 오하이오주 등 5개 주의 식료품점에서 판매됐으며 UPC 번호 4050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식중독 원인 중 하나로 설사와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유아와 임산부 등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감염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멜론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식당에서는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높이 4,800m가 넘는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몽블랑을 등반하던 한국인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조난 신고가 접수된 지 사흘 만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프랑스 몽블랑을 등반하다 지난 7일 조난당한 한국인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사흘 만입니다. 프랑스 구조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 1시 15분쯤 몽블랑 정상에서 100m 떨어진 지점에서 한국인 시신 2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발견된 지점은
대사관 측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조난위치 부근입니다. 사망한 한국인은 산악회 회원인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으로 산악회 회원 5명과 샤모니 몽블랑 지역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7명 중 3명은 등반하지 않았고 4명이 몽블랑에 올랐는데 등반 이후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등반하지 않은 회원들이 일행들이 조난사고를 당했다며 현지 영사협력관에 신고했습니다. 몽블랑에 오른 4명 중 2명은 기상 악화로 하산하지 못했다가 지난 8일 고도 4,100m 지점에서 산악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사망자들의 시신을 인근 장례업체에 인계한 뒤 신원을 최종 확인할 방침입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사망자들의 유족에게 시신 수습 사실을 알렸으며 추후 필요한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실종됐던 이탈리아 산악인 2명 역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슈퍼 태풍 야기가 휩쓸고 지나간 베트남의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강풍과 폭우, 산사태까지 지금까지 숨진 사람만 127명에 달합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로 진입하는 순간 앞서가던 트럭이 아래로 곤두박질칩니다. 폭우와 홍수로 강해진 물살에 다리 절반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차량 10대와 오토바이 2대가 강물에 휩쓸렸는데 3명만 구조되고 13명은 실종됐습니다. Lúc mà bọn em rơi xuống ấy thì cảm giác rất là sợ. Vâng, như kiểu mình từ cõi chết trở về. Vì lúc mình rơi xuống là mình nghĩ là em thì em không biết bơi. Mình rơi xuống mình nghĩ mình sẽ chết rồi. 성인 1명을 날려버릴 정도로 무섭게 몰아치는 강풍은 곳곳을 초토화시켰고 nói chung là mất hết anh ạ. không còn gì cả. 쏟아지는 폭우는 마을 전체를 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슈퍼태풍 야기는 15시간 동안 베트남을 휩쓸었습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에는 시속 160km가 넘는 강풍이 휘몰아치고 최대 4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것으로 집계된 사람만 127명, 70명이던 실종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주택 만 채가량이 침수되거나 매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이퐁에 있는 LG전자 공장을 비롯해 100여 곳의 기업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년 만에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야기. 지금도 곳곳에선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뱅크.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뱅크 크레딧 카드. PCB뱅크.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한시적으로 진찰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 헌신에 보답하겠다는 건데 의료계에서는 차가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의료인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권역응급 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37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한시적 수가 인상 등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수가 인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람 늘릴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진찰료나 수가가 올라가도 의료진이 아닌 병원에 들어가는 구조라며 차라리 대통령 이름으로 금일봉을 내려주시라고 비난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의사가 없어서 의료 대란인데 돈을 퍼준다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냐. 병원 자본해주는 추석 보너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역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이 완고한 만큼 의료계 참여를 끌어낼 만한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야는 의료계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청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내일 응급의료 종합 상황 브리핑을 열어 대국민 설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신상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이른바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등장하면서 정부가 엄정 대응을 선보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명단 유포를 멈추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이름의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실명과 연락처, 소속 병원 등 신상 정보부터 외모나 평판 등에 대한 비방이나 복귀를 비꼬는 조롱성 글들이 올라옵니다.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사실상 배신자로 공개하고 낙인을 찍는 겁니다. 최근에는 응급실 부역이라며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했습니다. 파견된 군의관들도 표적이 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은 대인 기피증까지 호소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진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의 명단을 공개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 논란은 지난 3월 전공의 이탈 직후부터 불거졌습니다.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지금까지 3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고 이번 응급실 블랙리스트 건과 관련해서도 4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단행동 불참 명단에 이어 복귀자 명단, 응급실 명단 등 꾸준히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단 작성과 유포를 중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정부를 향해선 의협회원 개인 간 문제라면서 수사는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에서 촉발된 배드민턴 협회 조사와 관련해 문체부가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원 계약과 출전 제한 규정 모두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리하면서 협회장에 대해서는 횡령과 배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너무 저희 협회는 모든 걸 다 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핵심 쟁점이던 후원용품 사용 문제에 대해 문체부는 신발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에 김태규 회장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등 용품 사용을 강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세영 포함 22명의 대표 선수 모두 라켓과 신발은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했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되는 거는 조금 선수에게 조금 야박하지 않나.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나가려면 활동 기간과 나이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4개 종목 단체 중 이런 제한을 둔 건 배드민턴이 유일하다며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국제대회 출전 제한이 선수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만큼 폐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김태규 회장에 대해선 횡령과 배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후원사 물품을 구매하면서 지난해 1억 5천만 원의 용품을 페이백으로 받았는데 물품 배분이 원칙 없이 진행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협회 후원금이 아무 통보 없이 선수에게 지급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 발표에 대해 한 협회 임원은 모든 이사진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당사자인 협회는 언론의 취재를 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스페이스 X 우주선 팰컨 9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글루 모양의 폭 약 4m 크기의 우주 캡슐 드래건에는 억만장자이자 항공기 조종사인 제러드 아이작먼과 퇴역 공군 조종사 1명,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행 3일차에 700km 고도에서 스페이스X가 새로 개발한 우주복을 입고 우주 공간에 나가 유영하는 실험을 할 예정인데요. 민간인의 우주 유영 시도는 인류의 우주 탐험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땅굴 밑으로 내려가자 긴 터널이 보이는데요.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이 전투복 차림으로 직접 땅굴을 소개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수직으로 20m를 내려가면 길이 120m의 터널이 시작되는데요. 땅굴은 성인 남성이 몸을 숙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좁습니다. 바닥에는 하마스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AK-47 소총 탄창과 인질 생활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매트리스와 오물을 담은 바구니 등 잡동사니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인질 6명의 시신 발견을 계기로 정부를 향해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2번 접는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알파벳 Z 모양으로 2번 접을 수 있게 설계된 이 제품은 펼쳤을 때 태블릿 PC와 형태와 크기가 비슷한데요. 펼쳤을 때 액정은 최대 10.2인치, 약 26cm이고 두께는 3.6mm로 화웨이 자체 모바일 운영체제 하모니를 장착했습니다. 약 377만 원부터 453만 원 정도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선주문은 어제 오후까지 360만 건에 달합니다. 화웨이는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16 시리즈를 출시한 직후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외신은 화웨이가 중국 시장 내 애플과의 고가 스마트폰 경쟁에서 자신감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화웨이는 세계 폴더블폰 시장을 선도해온 삼성을 제치고 올해 1, 2분기 모두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여성이 지하상가에서 이상 행동을 하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인 척 자신의 신원까지 감추려고 한 여성의 비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난달 서울의 한 지하상가, 한 여성이 서성거리더니 유리문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더니 문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뽀뽀를 하고요. 슈퍼 진열대 앞에 털썩 주저앉아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고 여성이 불러주는 인적사항으로 신원 조회를 해보니 다른 사람이 조회됩니다. 아무래도 어딘가 수상하죠. 경찰은 이 여성을 파출소로 데리고 갔고요. 마약 검사 결과 양성이었습니다. 신원을 속이기 위해 평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외우고 다니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는데 누구도 하지 않을 법한 이상 행동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평소 팬 서비스를 잘하는 걸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어쩐 일인지 한 해외 팬의 사인 요청을 거부하고 그대로 돌아섭니다. 지난 8일 선수의 팬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영상엔 왜 사인을 안 해주는 거냐는 댓글이 달렸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팬은 스페인 FC 바르셀로나의 유니폼에 사인을 받으려고 했고요. 손흥민이 영국의 토트넘 호스퍼 주장인 만큼 자신과 관계없는 팀 유니폼에 사인을 할 수 없던 겁니다. 소속팀 팬들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앞서 손흥민은 지난 2월에도 한국 팬의 사인 요청을 거절해 화제가 됐는데요. 당시 팬이 사인을 부탁하며 내민 건 토트넘 호스퍼의 90년대 레트로 유니폼으로 추정됐고요. 손흥민은 제가 망칠까 봐 라는 말을 건네며 정중하게 사인을 거절했습니다.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노인이 훈수를 뒀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글쓴이는 며칠 전 아파트 옥상 쪽에 있는 말벌집을 제거하러 소방관들이 출동했다며 글을 올렸는데요. 물을 쏴 벌집의 반 정도를 부쉈지만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노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줄 매고 벽 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는데요. 글쓴이는 그러다 소방관이 벌에 쏘이거나 떨어지면 어떡하라고 그러는지 옆에서 듣는데도 화가 났다고 분노했습니다. 소방관들에게 감사한 마음에 커피 쿠폰을 드렸다며 처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적었는데요.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말벌집 제거는 소방관들의 일이 맞다면서도 소방관들을 응원한다며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11호 태풍 야기가 핥히고 간 베트남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무섭게 몰아치는 강풍 속에서 시민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감동스러운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7일 베트남 하노이시 나탄 달입니다. 오토바이 옆으로 비상등을 켠 자동차들이 딱 붙어 운행하는데요.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자 거센 바람에 혹시라도 사람이 날아갈까 긴 줄을 지어 바람을 막아준 건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절반쯤 건넌 지점에서 바람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없었다며 차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다리를 건널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도라오에서도 오도 가도 못하는 오토바이 옆을 승용차 2대가 나란히 달리며 호위하는 모습이 목격됐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인류가 자연재해를 이겨내는 모습이라며 베트남에 더 이상의 태풍 피해가 없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동물원 철조망 사이로 호랑이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건 뭐죠? 한쪽 구석에 눈에 띄는 하얀색 털뭉치. 자세히 보니 고양이입니다. 세상에 길을 잘못 들어서도 그렇지 어쩌다 호랑이 우리로 들어갔을까요? 호랑이 심기라도 건드릴까 겁먹은 고양이 잔뜩 숨을 죽이고 있는데요. 이를 본 사육사가 기지를 발휘해 호랑이에게 물을 뿌렸고요. 녀석들이 자리를 피한 사이 재빨리 손을 넣어 고양이를 구조합니다. 누리꾼들은 어쩌다 저길 들어갔을까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진다며 사육사를 칭찬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빵 빨리 먹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총 상금 100만 원을 놓고 참가자들이 열띤 경쟁을 펼치는데요. 무대 한쪽 수염이 난 참가자 보이시죠? 갑자기 킥킥거리더니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마구 두드리는데요. 급하게 먹던 빵이 목에 걸리고 만 겁니다. 자칫 질식할 위험에 처했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죠. 위기의 순간 한 남성이 나타나 기도에 걸린 이물질을 빼내는 응급조치를 시행합니다. 영웅처럼 나타난 이 남성, 알고 보니 이곳 주지사였는데요. 주지사의 침착한 조치 덕분에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참가자는 목숨을 구했고요. 경기를 이어가 대회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0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